안녕하세요.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진행할 조현숙입니다. 학습 내용은 첫 번째, 융합 및 모순제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 두 번째,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세 번째, 문제 해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데이터 표현인 앞차시를 복습하기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컴퓨터에 표현될 때 이진 숫자로 코드화되어 저장되죠.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약속된 코드 체계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컴퓨터에서 숫자 데이터 저장하기를 위한 길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는 약속된 숫자로 변환되어 표현됩니다. 컴퓨터에서 정수는 2의 보수로 실수는 부동 소수형으로 표현되죠.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과 같은 복잡한 데이터는 표준화된 인코딩 방법으로 변환됩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인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죠? 그렇죠.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우리 연습 문제 같은 경우입니다. 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죠. 환경 오염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도 우리가 문제라고 하죠. 문제가 생기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보자. 문제 해결은 뭔가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인지 과정의 전략, 노력, 활동을 통해서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 우리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답을 모색해가는 과정도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고 하죠. 문제인식, 해결책의 모색, 해결책의 선정 및 수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것, 우리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합니다. 큐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나요? 저는 어렵던데 이렇게 잘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문제 해결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에요. 융합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용기에 담아 편리하게 먹을 수 없을까? 그죠? 아이스크림을 먹는 용기에 담아서 용기까지도 다 먹게 할 수 없을까라는 거죠. 두 번째, 아이스크림과 와플을 한 손에 잡고 한꺼번에 먹고 싶다. 되나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에 담긴 용기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 와플도 먹고 싶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와플 콘입니다. 즉 와플로 용기를 만들고 거기 아이스크림을 담죠. 그러면 용기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와플까지 먹을 수 있는 융합을 통해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모순잭을 통한 문제 해결 보도록 하죠. 포털 사이트의 수입원은 뭐죠? 그죠? 기업의 배너 광고입니다. 즉 회사는 배너 광고가 필요하죠. 근데 고객은 배너 광고 없는 것을 선호하죠. 어떻게 할까요? 서로 모순이에요. 이를 해결한 게 우리 구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화면은요. 고객 위주로 광고가 없어요. 근데 검색하고 나면 이제 기업들의 다양한 배너,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순잭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분리를 활용한 문제 해결 보도록 하죠. 로켓, 그죠? 우주 궤도에 진입하려면 굉장히 큰 연료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연료통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무거워지죠. 무거우면 우주 궤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단계의 로켓 발사, 단계별 분리입니다. 즉 올라가면서 분리, 올라가면서 분리, 올라가면서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연료통이 점점점
작아질 거고요. 당연히 무게는 가벼워져서 우주 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분리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상상력, 창의성, 열린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획일화된 방법이 아닌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제한 조건 없이 접근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저 속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건물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기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느려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도 파기한대요. 자, 이러한 저속의 엘리베이터의 체감 속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교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나는 좀 적게 들이고 이 체감 속도를 해결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떤가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향이 있죠. 거울 보다 보면 어느새 1층 올 겁니다. 이러한 간단한 조치 자체가 불평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건물주는 큰 비용이 안 들어서 좋고 또 입주자들은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고.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은 새로운 관점으로 제한 조건 없이 접근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지금 쓰레기통에 쓰레기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 쓰레기통 주변에 더 많습니다. 왜 쓰레기통에 안 버릴까요? 자, 공원의 쓰레기 관리자입니다. 공원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주변에 널려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쓰레기통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쓰레기통 위에 농구대 모양을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농구대에 골인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정확하게 넣기를 시도한다는 얘기죠. 결국 이러한 간단한 조치 자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자체가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벽면이 부식되고 자꾸 금이 갑니다. 새로운 기념관장은 고민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벽면이 부식되고 금이 가는 걸 좀 줄일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왜 기념관의 대리석이 부식되나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청소 직원이 물 청소를 자주 합니다. 마모되고 화학 제품도 사용해서 물 청소를 합니다. 그죠? 또 물어요. 왜 물 청소를 자주 하죠? 자, 그랬더니 비둘기가 많아서 똥이 많답니다.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이를 청소하기 위해서 물 청소를 한답니다. 또 묻죠. 왜 비둘기가 많아요? 자, 그랬더니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많대요. 또 묻죠. 이건 뭐라고 물을까요? 그렇죠. 왜 거미가 많아요? 라고 물어요. 자, 그랬더니 거미가 좋아하는 나방이 많답니다. 또 질문하죠. 뭐라고요? 그죠? 왜 나방이 많아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왜 나방이 많을까? 해질 무렵에 이 하얀색인 제퍼슨 기념관이 다른 건물들보다 2시간 빨리 전등을 켠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밝은 것 때문에 나방들이 많이 모이죠. 결국 이 나방이 많이 모이니 거미가 많고 거미가 많으니 비둘기가 많고 비둘기가 많으니 비둘기 똥이 많아서 결국 물청소를 매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죠? 다른 건물보다 전등을 조금 늦게 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변에 다른 불빛들 때문에 나방이 글로 좀 갈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나방 수가 줄게 됩니다. 자, 나방이 수가 줄면 거미 수가 줄 거고, 거미 수가 줄면 비둘기가 줄 거고, 비둘기 수가 줄면 비둘기 똥이 그만큼 줄게 되죠. 그러면 물청소도 우리가 화학 제품을 그만큼 많이 사용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해결 과정이죠. 사고력 문제와 같이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인 수학자입니다. 조지 폴리아라고 저희들이 읽는데요. 1945년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를 이해하라. 두 번째, 계획을 수립하라. 세 번째, 계획을 실행하라. 네 번째, 점검하고 검토하라. 자, 이렇게 4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이해, 계획 수립, 계획 실행, 점검 검토를 얘기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구하려는 것을 인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계획 수립은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전략을 이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걸 얘기하죠. 계획 실행은요, 수립된 문제 해결 계획에 따라 실행되는 겁니다. 점검 검토는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 해결 과정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폴리아의 4단계, 문제 이해, 계획 수립, 계획 실행, 점검 검토 부분입니다. 자, 문제 이해,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라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과 주어진 것을 알고 용어의 뜻을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미지의 것은 있을까? 주어진 것은? 자료는? 조건은 만족될 수 있을까? 조건은 미지의 것을 결정하기에 충분할까?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은요? 적절한 기호를 붙여보는 방법은요? 조건을 여러 부분으로 분해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문제 이해가 되면 저희들은 계획 수립을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구하려는 것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죠.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전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획 수립.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전에 그 문제를 본 적 있을까?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을까? 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사실이나 정리를 알고 있는지, 또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면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방법도 괜찮아요. 좀 더 보다 쉬운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는 거는요. 유사한 문제는요. 자료는 모두 사용했는지 확인. 조건은 모두 사용했는지 확인. 문제에 포함된 핵심적인 개념을 모두 고려했는지도 확인. 자, 이 과정을 우리가 계획 수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 이해 계획 수립이 끝났어요. 그러면 계획 실행으로 가겠습니다. 자, 계획 실행을 저희들은 해결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계획을 실행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풀이의 각 단계를 조심스럽게 실행했는가? 자, 각 단계가 올바른지 명확히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계획 실행 과정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계획 실행이 끝나면 저희들 마지막 단계인 점검, 검토로 갑니다. 완성된 풀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재점검하죠. 획득한 지식을 견고히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얻을 수 있으며 전체를 검토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를 우리는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가? 풀이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가?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결과나 방법을 어떤 다른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점검 검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의 계획 수립, 계획 실행, 점검 검토를 거쳐 폴리아의 4단계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다면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에서 종료 지점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각각을 우리가 분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시작에서 종료까지 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란 같은 점을 2번 지나지 않고 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자, 1단계 문제 2의 단계입니다. 자, 조건을 보죠. 격자 형태의 길이에요. 자,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이 있습니다. 목표는요. 시작에서 종료까지 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자, 2번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작에서 분기 가능한 지점까지의 경우의 수를 대각선 방향으로 고려해 보죠. 자, 시작에서 갈 수 있는 점을, 종료까지 갈 수 있는 점을 1로 적을 겁니다. 외길인 경우에 1입니다. 자, 1, 그죠? 1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통합되는 교차로에서는 양쪽 방향의 숫자를 더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획 실행 단계에서 각 분기점에서 다음 분기점을 가는 최단 거리 한 번 더 가보죠. 자, 여기 1하고 1이 만나니 2. 또 2하고 3이 만나니 3. 자, 여기는요. 그죠? 2하고 1이 만나서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3하고 3이 만나면요. 그렇죠?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칸 2열 2칸인 이 격자 무늬에서 최단 경우의 수는 몇 개? 6가지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칸이 많다면 우리가 다 일일이 1112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4단계에서 점검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가로 2칸, 세로 2칸,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우리가 순열을 적용할 겁니다. 순열,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2칸, 세로 2칸, 그래서 2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위에 가로 2칸 더하기 세로 2칸, 그래서 4팩토리얼. 자, 그러면 분모는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자, 분자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동일한 거는 빼고, 자, 4, 3, 12에 2로 나누니 6 이렇게 됩니다. 자, 추가로 다양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순열을 다 적용하실 수 있으세요. 가능할까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가로 4칸, 세로 3칸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죠. 자, 얘를 우리가 아까 1, 1, 2, 2, 3, 3 이렇게 다 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순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로 4칸, 세로 3칸. 어떻게 계산하죠?
자, 밑에 분모를 4 팩토리얼, 그죠? 3 팩토리얼. 분자는요, 4 더하기 3 팩토리얼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는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자, 4 더하기 3이니 우리 7이 될 겁니다. 7, 6, 5, 4, 3, 2, 2, 1까지 될 거고요. 자, 동일한 거 빼죠. 빼면 여기 3이 6이니까 위에는 6도 빼겠습니다. 결국 7하고 5가 남네요. 7호 35, 즉 가로 4칸, 세로 3칸의 각 분기점에서 다음 분기점까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몇 개? 35개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가로 5칸, 세로 4칸의 부분입니다. 자, 식을 생각하세요. 순열을 적용할 겁니다. 자,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5칸, 3칸이니까, 4칸이니까 5 더하기 4 해서 9의 팩토리얼이 우리 분자, 분모는요. 5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 팩토리얼,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5 더하기 4니까 9 팩토리얼 처리가 될 거고요. 동일하게 5 부분을 다 빼고, 자, 여기 3이 6이니까 6도 빼고, 자, 9 곱하기 8 곱하기 7 한 나누기 4로 나누면 126이라고 됩니다. 자, 결국 지금처럼 만약에 격자무늬의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순열을 적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분자와 분모의 값을 이렇게 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얼마나 많이 나오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곱하기가 되니까 바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에서 융합, 모순 제거, 분리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융합 기억나시나요? 와플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와플, 콘. 그죠? 자, 모순 제거 기억나시나요? 구글 창 시작할 때는 광고가 없고 검색 후에 광고가 나오는 부분. 분리 기억나십니까? 그죠? 로켓 다단계에 우리 분리되는 부분. 자, 그 다음 문제 해결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답을 모색해가는 과정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은 상상력, 창의성, 연리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예를 2가지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내가 건물주이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고 입주자들이 불만을 제시한다.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였습니까? 그죠?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단다. 자, 그 다음 우리 공원에 있는 쓰레기통에 고객들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지 않는다. 정확하게 쓰레기통에 잘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 위에 우리 농구대를 설치한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벽면이 부식되고 금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했죠. 자, 새로운 기념관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죠. 자,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물었습니다. 왜 기념관의 대리석이 부식될까요? 청소 직원이 물 청소를 많이 해요. 이때 우리 화학 제품도 많이 씁니다. 그랬더니 2번째 묻죠. 왜 물 청소를 많이 해요? 비둘기가 많아서 똥을 많이 배설합니다. 또 묻죠. 비둘기가 왜 많아요? 자,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많아요. 왜 거미가 많아요? 자, 거미가 좋아하는 나방이 많아요. 왜 나방이 많아요? 자, 그러면
나방이 많은 이유를 찾죠. 결국 해질 무렵에 제퍼슨 기념관이 다른 건물들보다 좀 빨리 전달켜니 이 불빛 때문에 나방이 많이 모여서 이 나방이 많으니 거미가 많고, 거미가 많으니 비둘기가 많고, 비둘기가 많으니 비둘기똥이 많고, 비둘기똥이 많으니 물청소, 화학제품 사용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불을 조금 늦게 켜는 거예요. 다른 건물들보다. 그러면 나방이 줄고, 나방이 주니 거미가 줄고, 거미가 주니 비둘기가 줄고, 비둘기가 주니 비둘기똥이 줄고, 비둘기똥이 주니 청소도 화학제품을 그렇게 강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죠. 자,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폴리아의 4단계 문제 해결은 문제 2의 계획 수립, 계획 실행, 점검, 검토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공원에 있는 쓰레기통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예를 든 거 말고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양한 답이 될 겁니다. 자, 저는 쓰레기통 위에 농구 골대를 설치한다. 자, 폴리아 4단계의 문제 해결 과정. 우리 계속했죠? 자, 문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요? 그렇죠. 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는요? 계획을 실행하고. 네 번째는요? 점검,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벽면이 부식되고 금이 가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뭐였습니까? 다른 건물들보다 전등을 2시간 늦게 켠다. 좀 늦게 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